자, 노광세의 그 사회에 나온 준비기를 거쳐서 본격적으로 사회생활 시작하는 게 노광세였죠.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녹은 걸록이라고 해서 사회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일을 많이 하는 시기에,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받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다음에 나오는 노광. 왕은 이제 뭐죠? 가장 그 고위직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고위에 올라가서 최고로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임금을 보좌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쇠퇴기를 거치면 이제 거기에서 물러나는 거죠. 이 노광세가 이 중년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사회에서 활동을 왕성히 하는 시기다라고 보면 되겠고, 녹은 우리가 말하면 실무자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실적 일을 많이 하는 거죠. 중추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왕은 이제 거기에서 거참 고위직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녹은 국가와 사회에 참여한다. 그리고 국익을 도모한다. 뭐 이게 국익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사회 참여해서 뭔가 자기 역할을 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녹은 할 공부를 다 마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기 할 일을 찾아서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일하며 정당한 보수가 뭐죠? 이제 녹봉이죠. 대가를 받는 상태로서 공사가 분명하죠. 이런 경우는. 그리고 명예, 체면, 상하질서, 이제 이거는 사회적인 체면이 다 이 사회와 관련되다 보니까 사회적인 명예, 체면, 그 다음에 직장 내에서 상하 질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익히고, 그 다음에 책임을 중히 여기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결국 뭐다? 자기 실현이죠. 자기 발전 또는 자아 발견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자아 발전이라고 하는 자기 실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기 실현. 뭔가 자기가 꿈꿨던 그런 이상을 실현하는 시기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사회에 우리가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죠. 우리 흔히 말하는 중년층 직장 생활할 때 진짜 가정 내팽개쳐놓고 열심히 일하고 있죠. 요즘 와서 좀 그렇지만 옛날에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 때가 있었죠. 자, 궁별 12운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자, 여기 근묘 화씨는 뭐죠? 조상이죠. 묘는 부모, 형제, 화는 자기 자신이고요. 그 다음에 실은 열매니까 자식이에요. 자, 연애 보면 이때 조상 자리에서 열심히 사회 참여했다. 그럼 뭐예요? 조상 때에서 자수성가 했겠죠. 월에서 형제 부모가 자수성가 했겠죠. 특히 형제자매는 제각김으로 성공한다. 고향을 떠난다. 고향을 떠나는 건 필수적인 것 같아요. 옛날에 고향을 떠나지 않고 성공하기가 불가능하죠. 실은 고향을 떠나야만 서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출세를 하려면 고향을 떠난다. 그래서 자수성가 또는 출세 이꼬로 고향을 떠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대 여가 녹이 있으면 어떻게 되면 부부 인연이 박하다. 열심히 사회활동을 하기 때문에 부부 인연보다는 외적인 걸 신경 쓰겠죠. 그래서 뭐 이거는 일종의 녹이라고 하면은 사회활동으로 본다면, 사회라고 보면 이거는 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관이는 뭐죠? 자, 이 일은 뭐냐면, 부부관계는 뭐냐면 재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재성관이, 재생관이죠. 그러니까 재성이 희생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관을 위해서. 그래서 출세하는 남자 옆에는 항상 뒷바라지하면서 힘든 부인이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부부 인연이 박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서로 제 힘으로 살려는 의지가 굳다. 갑인, 을묘, 경신, 신유. 저 뭐죠? 전부 비견이죠. 밑에가 이 신유에 있으면 비고하고 건강하며 중심이 확고하나 부부 이별이 있고 자수성가한다. 어쨌든 이 부부를 애틋하게 챙기면 딜레마 같아요. 가정에 충실하면 출세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렇죠? 아무래도 가정을 중요시 여기하는데 사회에 나와서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뭐 철회하며 이렇게 주말도 나가서 일하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요즘 가치관이 달라서 했겠지만 그래도 옛날에 직장에서 출세하려면 대부분 가정은 희생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남자들이 퇴직하고 집에서 왔는데 나중에 이제 비난 듣는 거죠. 젊었을 때 우리 돌보지 않았다는 둥, 뭐 당신은 가정을 위해서 뭘 했냐는 둥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남편 입장에서는 내가 돈 벌어서 너희들 먹여 살리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어느 한쪽의 희생의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 부부관계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시에 만약에 녹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에 녹이 있으면 이건 자손이잖아요. 그럼 자식들이 자수성가하는 경우가 있겠죠. 자손의 덕이 있다 이렇게 보고, 여명은
여명은 갑인, 경신, 을묘 일생은 개가하거나 독수공박하는 경우가 많다. 갑인, 경신, 을묘 이 경우는 갑인, 을묘, 경신 이 경우는 여자 같은 경우는 개가하거나 개가한다는 건 다시 시집을 간다는 거죠. 집을 고치는 거니까. 그리고 독수공방하는 경우가 있다. 현자, 외로이 방을 지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홀로 독자, 지킬 수자, 빌공자, 방방자겠죠. 그래서 남편 없이 혼자 지킨다. 그러니까 남편이 없이 살기 때문에 힘들게 살 수도 있죠. 자, 왕을 보겠습니다. 왕은 일생에 있어서 가장 왕성한 시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보면 자, 일생 최고의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다. 이는 제왕이란 말 그대로 장성함이 극에 달하여 왕성한 혈기로서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상태이다. 그리고 최고로 강하고 극도로 흥한 상태. 자, 걸록과 제왕은 다 같이 왕한 것 같으나 녹이 때로 말하면 하루 중에 오전과 같고 더 아직 왕한 대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직은 최고도로 이르지는 못했어요. 녹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제왕은 이제 최고점을 찍었어요. 그럼 최고점 찍자마자 뭐예요? 바로 내려가는 단계가 남았죠. 그래서 양이 극에 달해서 음으로 향하는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꼭지를 찍은다고 하면 이게 왕이라고 하면 이때가 이제 녹이 되겠죠. 이때가 녹이 되고 이때는 제왕이 되는 시기에. 그러니까 최고점의 제왕은 그래서 이제 쇠퇴기를 맞이하는 거죠. 제왕은 불굴의 투지와 강인한 정신 그리고 모든 일과 주변 사람에 대해서 몸과 마음을 바치는 헌신과 의협심 그리고 솔선수범하는 정신은 좋은데 너무 강하다 보니 타인의 조언을 잘 받아들여지 않고 불화와 독선을 초래하는 등 아집에 빠지겠다. 그치, 최고도에 이르면 필연적인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최고가 되면 자기 주장을 밑에 사람 다 순간 주장을 받으려면 자기가 생각이 없어져 버리죠. 그렇다고 해서 자기 생각을 강하게 밀어붙이면 주변 사람들, 자기 따르는 사람이라든가 자기 밑에 사람이 하고 의견 대립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의견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 뜻을 관철하다 보면 밑에 사람하고 불화와 독선을 초래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윗사람이 불화와 독선을 초래하지 않고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킨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한 것 같아요. 뭐든지 뭔가를 하나를 하면 뭔가 하나를 희생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최고의 그 어떤 그런 거를 실현한다. 자기의 의지를 실현시키려고 하면 거기는 반드시 반대 세력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필연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뭐 그거를 눈치 보고 못한다 그러면 자기 뜻을 관철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강한 리더십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제왕은 그런 면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다수로부터 100% 좋은 소리는 못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궁의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최고도로 이룬 거죠. 자, 최고도로. 자, 조상 자리에 조상, 부모, 형제, 자기, 자식. 이렇게 했을 때, 자, 조상 자리, 근에, 제왕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잘 나간 거겠죠? 굉장히 명문가 집안이 될 수 있어요. 선대에 부귀했다. 자, 이때만 해도 굉장히 잘 나가겠죠. 부모, 형제가 발흥한다. 다만 자신은 심성이 고강하다. 그러니까 잘난 부모 밑에 잘난 형제들 밑에 있으면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제왕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이 최고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예요? 굉장히 자기 자신감이 강하고 또는 뭐랄까 고집도 세고 그러겠죠. 자, 자존심이 강해서 남을 능멸한다. 이렇게 능멸한다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이 생각이 강하고 본인의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남들하고 의견이 맞지 않는 거지. 그 자기 생각을 관찰하다 보니까 고집이 센 것처럼 보이지. 그게 꼭 이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기가 뜻을 관찰하는 데는 반드시 반대되는 세력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부딪히면 그래도 자기 의지대로 관찰하는 게 나아요. 어차피 자기 사는 인생인데 남의 의견만 다 듣고 남한테 이 좋은 사람이다 호인 소리 들으면 자기 주장을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 따라서 그냥 자기 주장을 죽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듣기 싫은 소리 들어도 자기 주장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자, 이게 오히려 이제 심각하다고 저는 보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신약하다고 볼 수 있어요. 주변 사람이 너무 의견에 신경 쓰면 자기 할 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일지의 제왕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 굉장히 자기 자신이 강한 거죠. 자, 수도인은 남을 동정하고 보시하기 좋아한다. 병호. 자, 비겁이 오는 거예요. 자, 병오. 자, 겁재가 왔죠? 그 다음에 정사.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무오. 그 다음에 기사. 전부 병하고 무는 같이 움직이죠. 정하고 기 같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오, 사, 뭐예요? 다 겁재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제왕이다. 이런 경우 임자 개인은 타인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독단적이고 속성속패하는 것이 있으면 무난함, 이 부부이별이 많다. 독단적이면 속성속패하는 극하는 것이 있으면 무난한 부비를 많다. 이게 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자손이 가문을 빛낸다. 시에 있으면요. 자, 그래서 이 병호. 만약에 병화가 올 때는 뭐죠? 이거는 양위격이죠. 양위격. 겁재가 양위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위격이 얼마나 강했어요. 그 정도로 강하다는 거죠. 이게 지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명은 부도에는 적합하지 않아 사회활동이 유력하다. 이거 뭐예요? 본인이 가장 잘났으니까 이 잘난 여자가 집에서 시시한 남편 말 듣고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사회에 나가서 왕성하게 활동하면 그게 더 훨씬 잘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쇠를 보겠습니다. 쇠는 이제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가 물러나는 자리라고 그랬죠. 최고의 자리에 있다 물러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힘이 있겠죠. 왜냐하면 임금 패키지라든가 정관 예우라든가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옛날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 산하기관에 또 장으로 내려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쇠택이지만 아직은 뭐다? 힘이 있다. 유력하다고 봐야 돼요. 힘이 없다고 보시면 안 돼요. 자, 쇠는 그강한 때를 지나서 그강한 때가 지나 노쇠에도 추종하는 자가 아직은 있는 시기다. 추종하는 자가 아직 있는 시기 때문에 뭐가 있다? 유력하다. 힘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직은 그래서 정관예우 하면은 굉장히 힘이 말빨이 세죠. 달이 차면 기우는 것처럼 만물은 왕성한 기운이 지나면 점차 쇠퇴한다. 사람 또한 모든 기능이 점차 쇠진해가는 갱년기 또는 사회에서 정년퇴지에 가는 시기와 같은 상태이다. 안정을 추구하는 방향, 안정을 추구해야 되겠죠. 자, 쇠 단계에서 사업을 벌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예컨대 이제 선생님 하는 분이 나와서 사업하겠다. 말이 안 되죠. 자, 그분은 장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자, 일종의 관의식을 버려야 돼요. 자, 관은 뭐죠? 우리가 에헴 하는 거예요. 남 위에 군림하는 거고, 그 다음 우리가 장사를 하려면, 장사해서 돈을 벌려면 식생제가 되죠. 식은 뭐예요? 서비스. 굽신거리고 비유 맞춰주고. 근데 이게 식극관, 식이관을 그걸 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관과 식은 성향이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관이 에헴하고 대접받던 사람이 나와서 남에게 비유 맞춰가면서 장사한다?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나와서 음식점 장사한다 말려야 하는 경우가 많겠죠. 안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모든 생각이 흐르고 모험을 피하고 내실 이제 벌리면 안 됩니다. 쇠퇴기 때는 거두어 드려야 돼요. 수렴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을 벌리면 안 돼요. 내실을 기하는 것은 좋으나 너무 보수적이거나 편협해지면 자신감이 적어질 수 있겠죠. 그런 점은 있어요. 그렇지만 안정, 모험과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모험을 피하고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뭐다? 안정을 추구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묘와 실로 한번 볼까요? 자, 12궁의 궁별 12운생의 의미를 보면 자, 근, 묘, 화, 실. 자, 여기에 쇠퇴가 있으면 뭐예요? 조상이 점점 쇠퇴한 거죠. 조상이 덕이 쇠퇴한 것이고, 여기에 뭐 부모 형제죠? 부모 형제 덕이 약한 거고. 자, 이래 쇠퇴가 있으면 내 전성기가 이제 뭐야? 끝나가는 거죠. 생가에 살기 어렵다. 여자는 남편 덕이 없다. 갑진세, 을축세, 경술세, 신미세 있으면 성질은 온순한 반면에 박력이 없어서 큰 일을 못하고 교제하기 싫어한다.
그래서 갑진새, 을축새, 경술새, 신미새 이런 경우는 원순한 반면에 방력이 없어서 큰 일을 하지 못한다. 시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식이 좀 무력하겠죠. 자식 덕이 박하고 노년액보다 고독하다. 그렇죠? 이 새가 뭐야? 쇠택이니까 이때 시에 즉 실에 해당되는 이 시에 이 자리가 뭐다? 일지가 세다 그러면은 자식덕이 약하겠구나 또는 말년에 굉장히 무력하겠구나 또는 고독하겠구나 라고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여명은 표명으로는 순박하나 조금 모자라는 감이 있어 시부모에게 미움을 사고 갑진 경술 신미 일생은 해로하기가 어렵다. 같이 늙어가기가 어렵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갑진 경술 신미 갑진 을축 경술 신미 그렇죠? 이런 경우는 해로하기가 어렵다. 문제가 있다. 이건 뭐냐면 쇠택이기 때문에 자 갑진 자 지인이 뭐죠? 목국토 재성이죠. 재성은 뭐죠? 부인이죠. 근데 부인 자리에 뭐가요? 부인 자리가 쇠퇴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인하고 인연이 약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경술 술이 뭐죠? 조토죠. 그래서 토생금하기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신미 역시 토생하기 쉽지 않아요. 미토가 조토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는 해로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